네, 안녕하세요. 구주차,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벌써 구주차 됐네요. 중간고사, 시험 보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거 보면 이제 2학기가 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을 수업을 했다. 그 때문에 꼭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봐야지 학점이 나오죠. 음.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저 과제물 레포트라고 그러죠. 레포터 이런 걸 내가 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힘들기 때문에 저 역시도 늦게 여러분과 똑같이 공부를 했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레포트를 내게 되면 또 시간 뺏기고 그럴까 싶어서 내가 안 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좀 짧은 거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세 문제를 그래 냈어요. 그 시험을 안 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시험을 안 봤는데 어떻게 점수를 줄 수가 있나요? 고생만 하시는 거지. 강의 꼭 들으시고 해주시면 여러분들 무난히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 또 자격증도 받아서 졸업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편리를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자유지상주의 벌써 9주차요. 9주차 1강입니다. 1강은 35분, 2강은 40분, 75분 한 주에. 그래서 그 강의는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바로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어, 그래서 어, 자유지상주의 어, 노직의 정의론이 어떤 거냐. PPT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짧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유지상주의를 다루기에 앞서 간단하게나마 자유주의를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데 초창기에는 이 용어가 로커적인 원리에 기초한 제조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 감기 몸살인지 뭔지 좀 안 좋게 좀 이해해 주시기 목소리가 안 좋더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로가 좀 쌓인 것 같아요. 어저께 저 임실 가는데 뭐 한 4시간씩 차를 타고 갈아타고 기다렸다가 천리 같은 길을 갔다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가 안 좋은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여러분들 자유 좋죠? 매우 단순한 자유 개념에 입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말 영국의 급진주의자들은 이와 다른 자유 개념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사람들은 비참의 무지로부터 해방시키려고 노력하면 이 목적을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고전적 자유주의와 다른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로크 이래 고전적 자유주의는 소극적 자유 또는 개인적 자유를 기본 가치로 옹호해 왔습니다. 소극적 자유라고도 하는 개인적 자유란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이 자의적인 의지에 의한 강제를 당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 왔습니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옹호는 현대에 와서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공적인 영역을 위해 어느 선까지 제한될 수 있는가를 하는 것은 계속되는 논란거리라고 하겠습니다. 보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사생활의 영역을 가능한 넓히려 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 가치와 집합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사적 영역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의 법은 양심, 종교, 사상, 표현 등의 자유를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정적 자유주의의 전통에서 벗어나 정부의 계획과 복지 국가를 옹호하는 자유주의가 등장하자 하이에커, 프리드만 그리고 노직 등은 고전적 자유주의적 전통을 주장해 왔습니다. 자유지상주의라고 불러왔습니다. 노직은 거의 저서를 통해서 자유지상주의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노조의 정의론과 노직의 분배 정의관을 둘 다 기본적으로 카트적 의무론의 바탕을 두고 개인의 권리 중심적인 도덕이론의 입장이었습니다. 노직은 이 저서에서 노조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에 반대하여 새로운 분배 정의를 내세워서 왔습니다. 노전의 정의로는 개인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나 공정한 기회균등과 가장 낮은 계층에 대한 배려를 주장하여 평등이나 정의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분배가는 자유를 핵심 가치로 여기면 자발적 상호교환을 분배의 기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이 저서의 주된 내용은 최소 국가론과 소유 권리론이다. 노직의 노전의 정의론에 대해 비판하면 자신이 분배 정의관을 내세우는 것은 소유 권리론을 통해서이다. 최소 국가론과 소유 권리론은 사상 상호 밀접한 연관을 맺고 왔다. 최소국 국가론은 바람직한 국가론, 이란 개인의 자유로운 획득이나 교환에 대한 간섭이나 개인의 이익을 빼앗지 않는 국가이다. 소유 권리로는 개인의 이처럼 국가 간섭이나 강제적인 개입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획득하고
교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것입니다. 노직이 국가와 재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배경은 그가 가장 중요시 여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직은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보다는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보다 잘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국가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여기게 됩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관심은 재산입니다. 여러분들 재산 좋아하죠? 사람이 자신의 몸과 정신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재산입니다. 이것 없이는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재산을 강탈하면 자신의 몸과 정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보호받아야 되겠습니다. 노직의 최소 국가론과 소유 권리론은 결국 동전의 양면이다.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를 보호해 줄 국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국가는 개인의 권리에 대해 최소한의 관여만 하는 국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PPT 나온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유지상주의가 어떤 것인가? 어, 노전의 학자입니다. 노전의 정의론과 노직의 분배 정의가는 둘 다 기본적으로는 칸트적 의무론에 바탕을 두게 개인의 권리 중심적인 도덕 이론의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노전의 정의론, 평등이나 정의에 중점을 두었다. 노직의 자유시장주의 분배간 자유를 핵심 가치로 여기면 자발적 상호교환을 분배의 기준으로 삼는다. 주된 내용은 최소 국가론과 소유 권리론이라고 하겠습니다. 노직이 국가와 재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배경은 그가 가장 중요시 여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노직은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보다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 권리를 보다 잘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는 것입니다. 최소 국가론과 소유 권리론은 결국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소 국가론이 어떤 것인가? 최소 국가론은 자연 상태에서 출발하여 최소 국가론으로 전개되는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대체 국가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시작한다. 노직은 국가의 필요성은 자연의 상태를 조사함으로써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충돌하고 분쟁이 발생할 때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고 종결 지으면 양 당사자로 하여금 다툼이 끝났음을 알게 할 확고한 방법이 없다. 자연 상태에서는 이처럼 개인이 자연의 권리들을 행사할 힘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자신보다 강한 적이 권리를 침해할 경우가 처벌하거나 보상을 받아낼 수가 없다. 받아낼 수가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상호보호협회들을 형성한다. 여기에는 두 단계가 있다. 첫째 단계는 단순 상호보호협회를 만들어 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모두가 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PP를 또 한번 보시면 노직은 국가의 필요성은 자연 상태를 조사함으로써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연 상태와는 결국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노직의 설명입니다. 노직의 최소 국가론 에스핑 에딘슨이 분류한 자유주의 국가의 이론적인 틀을 제공했다는 것이고요. 노직이 말하는 국가의 역할로는 이런 적극적인 역할을 갈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우선 모든 사람이 항상 보호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한다. 둘째, 어떤 회원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다른 회원들을 불러낼 수가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런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의 분배와 교환을 통해 일부 사람들이 보호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고용되고 보호라는 봉사를 파는 기업을 설립할 것이다. 처음에는 여러 상이한 보호협회들이나 회사들이 동일한 지역에서 봉사를 제공할 것이다. 경쟁을 통하여 지배적인 보호를 행사하는 지배적 보호협회가 등장할 것이다. 노직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지배적인 보호협회는 국가인가 사적인 지배협회와 최소 국가의 차이를 노직은 배부의 전통을 빌어 두 가지로 설명하여 사적
지배협회가 최소 국가가 아니라고 말한다. 첫째는 독점적 강제력이다. 사적 지배협회는 국가와 달리 아직도 어떤 사람에게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듯 하다. 둘째는 고의 보편성이다. 국가와 달리 사적 지배협회는 그의 영역 안의 모든 사람을 보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온전한 하나의 국가 체제를 갖추려면 한 영역 안에서의 강제력의 독점이 있어야 하고 그 영역의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호를 제공을 받아야 한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연 상태보다는 결국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노직의 설명이다. 그는 자연 상태에서 국가의 탄생까지의 하나의 의도된 기획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최대 한도를 보호하려는 일련의 선택 과정의 결과로 이해가 됩니다. 최소 국가는 허용될 수 있는 국가로서는 가장 포괄적인 국가이다. 이처럼 권리 보호가 노직의 국가 개념의 핵심이다. 그래서 PPT를 보시면 국가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호해주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가 질문했죠. 또 하나는 개인의 능력이나 활동을 고양시키기까지 해야 하는가.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가 생각하는 인간과 사회는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인간이나 사회와 다르다. 사회복지는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한 개인의 삶이 사회나 공동체보다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노직의 최소 국가론에 대한 비판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여기에는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권리 상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로 한다. 그가 최소 국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인의 자연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국가의 권리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국가란 본질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노직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만이 해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이 국가에게 내는 세금이나 의무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대가, 즉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가는 이 수수료를 받는 만큼의 자신의 국민을 보호하면 된다. 하지만 공공경업체나 경비업체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국가와 개인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 자신의 할 일만을 비판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 복지국가가 국민들에게 가지는 업무는 보다 포괄적이다.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을 발휘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더 나아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까지 일깨워주는 것이 국가의 임무로 이해된다. 노직이 말하는 국가의 역할로는 이런 적극적인 역할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면 국가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의 보호를 주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가? 아니면 개인의 능력이나 활동을 고양시키기까지 해야 하는가? 사회복지가 생각하는 인간과 사회는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인간이나 사회와 다르다. 사회복지는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한 개인의 삶이 사회나 공동체에 보다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그 결과 개인의 행복과 불행, 사회의 복지와 비복지는 구성원의 공동 노력에 의해 변화해야 하고 나아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복지국가 이념은
받아들여지지 지기 어렵다. 그래서 어, 그리고 보면 PPT는 국가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호해주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가? 질문사항이죠. 느낌표가 있으면은 개인의 능력이나 활동을 보양시키기까지 해야 하는가? 사회복지가 생각하는 인간과 사회는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인간이나 사회와 다르다. 사회복지는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한 개인의 삶이 사회나 공동체보다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어, 전제한다. 글쎄, 조금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서 한번 쭉 PPT를 PPT는 뭐 한 몇 장만 적어놓고 말았네. 그래서 다시 복습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유주의적 전통, 자유지상주의라고 이렇게 돼 있죠. 로절의 정의론과 노직의 분배 정의가는 둘 다 기본적으로 카트적 의미론에 바탕을 두고 개인의 권리 중심적인 도덕 이론이란 이론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노전의 정의론, 평등이나 정의에 중점을 뒀다.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분배가는 자유를 침해 가치로 여기면 자발적 상호 교환을 분배의 기준으로 삼는다. 주된 내용은 최소 국가의 소유 권리론이다. 노직이 국가와 재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배경은 그가 가장 중요시 여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노직은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보다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어, 개인의 권리를 보다 잘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최소 국가로는 소유의 권리론 결국 동전의 양면이다. 이게 선택 과목인데 선택 과목인데 사회복지 학교만 다 틀려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몇 과목을 이수하라 뭐 사회복지사를 주기 위해서 학교만 다 과목이 다 틀려. 필수 과목 변함이 없는데 들어가나 그 선택 과목은 학교만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재미없는 거로 사회복지와 윤리 여러분들 뭐 내용을 세상 살아가면서 돌아가는 건 알지만 별 재미가 없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과목이라도 학교에서 지정한 거는
다 17과목입니다. 그걸 가져야지 사회복지사 2급. 2급인데 여러분들 또 모르는 사람들은 박사학위 나오면은 1급을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1급은 4년제 대학교 나오면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대는 2년이가 3년 지나고 나서 실무 업무에서 하는 사람들은 또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전문대. 그래서 전문대나 4년제하고 차이가 많아요. 졸업하고 나면은. 그 복지사 작성 받는데 아이고 나 전문대 그냥 나오고 말 거야. 할 수 있으면 4년제를 졸업하는 게 낫습니다. 예. 음, 그래서 과목 바로 저 4년제 나오면은 바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1급 시험을. 여러분들 뭐 1급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기서도 그냥 2급 그냥 갖고 있어요. 예. 그 박사학위 나왔다, 석사 나왔다, 2급입니다. 그거는 전부 다 1급은 꼭 시험 봐야 된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내년 1학기 때는 또 실습이 있어요. 160시간인데 20일, 주 4일뿐 못합니다. 5일, 5일. 하루 8시간씩 해가지고 일주일에 40시간 해가지고 160시간을 받겠죠. 그전엔 120시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40시간씩 주 5일이기 때문에 주 5일에 8시간, 5, 8은 40시간 해가지고 한 달이면 4주 다이가 4, 46, 160시간 곱하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말반 해가지고 한 친구들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106시간 해놓고만 일주일에 16시간 뿐이 못해요. 16시간. 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PPT를 보면은 책들이 다 그래요. 그냥 보면 한 장 써. 벌써 시간이 됐네. 어, 어, 그래서 9주차 1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